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 우리 지모님들 사주세요입니다. 네, 지성가미모 여전히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지금 시리즈 12운성으로 일주를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가 어떤가를 좀 논해보는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사지가 됩니다. 사. 여러분 얘는 죽을 사자가 맞아요. 네. 12운성이라서 그래프로 본다면 여기가 사지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사지가 있어서 죽어요, 죽을 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수면 위를 삶이라고 한다면 아래를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얘기는 수면 위를 양적인 에너지, 수면 아래를 음적인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 좋고 음이 좋아요 요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2운성의 그래프의 레벨 값을 뭐 이렇게 걸록, 제왕, 뭐 쇠병사, 묘절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죽는다라는 의미를 크게 의미부여해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서 양적인 에너지를 쭉 타고 올라와서 이제 음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네, 여기가 사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해서 오늘 12운성 사지에 대한 4개 일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네, 첫 번째 갑오일주입니다. 갑오일주다라는 것은 갑목이 일간인 거잖아요. 일간 입장에서 오화는 얘는 상관이죠. 목생화 하는데 음양이 다르죠. 일간과 상관. 얘네들의 관계, 청간과 지지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갑목의 일간 에너지가 사다. 12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사지로 만드는 오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일지이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사지로 만들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좀 논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목과 화, 그래서 양적인 에너지죠. 예, 그래서 만남이 강렬하다. 강렬하다. 강한 이끌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솔직하고 뭐랄까요? 대범하다. 상관이 오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직설적일 수 있고요. 예. 보려면 보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널 좋아해. 네, 어떤 자신감, 이렇게 당찬 그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이 갑오일주죠. 그래서 관계의 속도가 빨라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속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력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다 표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감정기복, 얘가 좀 심할 수 있어요.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 다 쏟아붓어요. 상관으로서. 그래서 금방 지쳐버린다. 그러면 또 축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양이 충만하면 음이 시작되고요. 음이 또 충만하면 양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뭔가 표현하고 솔직하고 대범한 거 이거를 최대로 끌어올리면 금방 이제 배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하려면 소위 말하는 감정 컨트롤 있죠. 예,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쪽에 조절이냐면 좀 컴다운 할 수 있는, 내가 적재적소에서 내 에너지를 팍팍 써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쓰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죠. 예, 그런 것들 감정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어서 가는 겁니다. 감정 기복에 이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감정의 기복이 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에서의 갈등,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뭐 연인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애초에 솔직하고 대범한 이런 표현 때문에 강렬히 끌리는 이런 관계지만
천천히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끝으로는 자극에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당연하거니와 연인이 됐어요. 그러면 2주일 사귀고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만날 때 끝을 정하고 만나진 않지만 뭐 2, 3주 만나고 끝내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가보라는 에너지는 자극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심심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를 쭉 잃어버릴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극에 민감한 것을 관계에 집중하려는 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갑오일주 여러분들은 갑목인 용출하는 양의 목기운이 사지에 있어요. 이제 약간 좀 음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이라서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목, 와, 갑목다워 이런 에너지는 조금 덜하고, 예,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상관에 휘둘리지 않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갑오일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보죠. 을해 정인이죠, 정인. 네, 이 해수가 이 을목을 사라는 12운성의 에너지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수생목인데 나무한테 너무 큰 물이죠. 이 나무, 을목이라는 이 덩쿨에 물을 이빨이 쏟아 부은 거죠. 예, 이게 해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쉽지가 않다, 정인이 있음에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해서 감정이입은 잘 돼요. 네, 그리고 정도 깊어요. 이런 장점이 있죠. 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있어서. 그리고 배려, 헌신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을의 관계입니다. 섬세하다, 섬세한 표현, 네, 섬세한 언행. 네. 을목이라는 음목이죠. 작은 나무,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얘가 큰 인성을 만나서 조금 더 내가 목이지만 음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 감정이 됐던 현실적인 것이 됐던 내가 좀 쉽게 치우쳐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감정이 흔들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멘탈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어요? 멘탈이 흔들리는 것이 좀 힘들다라면은 중심 잡기. 무슨 중심이에요? 나의 감정의 중심 잡기. 내가 너무 한없이 빠져들면 안 돼요. 예. 아무래도 해수의 인성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인성이라는 것을 깊게 빠져들면은 망상, 네, 또는 안 좋은 생각들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존. 배려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잘하는 그러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누구와 대화했을 때 이 사람과 관계가 친해질 수 있구나. 이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맛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을의 일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 배우자에게 너무 의존적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 배우자도 지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도 의존적이야. 근데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확신이 조금 떨어져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한쪽이 불안정하면 한쪽이 끌어줄 수 있고요. 또 한쪽이 너무 끌어주면 한쪽이 좀 당길 수도 있어요. 왜? 음과 양은 상호 대립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기 확신이 없어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칠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존적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거겠어요. 예.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나 또한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을의 일주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잘 사랑하고 나를 잘 보듬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것들을 잘 차곡차곡 만드시면은 좋은 관계로서 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자, 경자일주입니다. 경자일주는 상관이죠. 이 자수라는 상관이 경금인 일간 나를 사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니까 내 배우자의 관계로서도 함께 논할 수 있을 겁니다. 확 스파크가 튀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경자일주입니다. 재밌어요.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즐겁고 재밌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뭐 병호일주처럼 막 우와 이런 재미가 아니고요. 경자잖아요. 금, 수, 음의 에너지죠. 한정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의 즐거움, 우리 둘이 있을 때 재밌는 거, 어디 가면 좀 점잖을 수 있어요.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감정 표현, 현실적인 거 잘 고려해서 재밌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대는 그런 타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애,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주도하는 에너지도 가능합니다. 나가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재밌는 사람이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야 이런 걸 먹어? 이런 걸 봐? 이런 데를 가네? 라고 하는 신선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경자예요. 기본적으로 자수상관. 우리가 자수 이러면 밤을 의미하죠. 우리가 해자축에서 자수는 가장 시간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방향적으로도 가장 어둡고 춥고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좀 비주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선한 경험을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수, 상관이라고 하는 거 얘는 결국 이거잖아요. 신선한 경험. 이게 자극이거든요. 자극이 떨어지면 관계가 조금은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다. 요거와 여전히 안정성은 부족해요.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진지함이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갈등이 생기면 왜 그랬어 하면 여자 입장에서 보통 우리 드라마 이런 데 이러잖아요. 내일 얘기해. 근데 경자일주는요 일반적인 남자로 본다면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발산한다고 한다면 발산하지 않아요. 조용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그래요. 마치 갈등이 있었을 때 진지한 대화로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유머 한번 툭 던지고 끝났겠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깊은 감정의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경자일주의 숙제예요. 그리고 경자일주가 내 배우자나 혹은 내가 경자일주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양적인 사람을 만나도 괜찮겠죠. 뭐 예를 들면 목화 요쪽에 영역에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깊은 감정의 유대가 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의 불편함,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눌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두 분 관계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사일주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사일주는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사주에서 신사일주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일지 배우자 자리에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얘는 천간의 병화이기도 하죠. 천간으로 치면 그래서 병신합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지장간으로 해서도 병화와 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의 일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신사일주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화는요 신금인 나를 사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구조예요.
둘 다 책임감에 있는 구조. 그래서 당연히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예의와 질서에 대해서 잘 합니다. 이 예의와 질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 사회에 대한 질서뿐 아니라 우리 둘 관계에 대한 예의와 질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넘지 않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탁월해요. 그리고 객관적이에요. 왜? 정관이에요. 보편성. 기존에 우리가 하던 어떤 것들, 뭐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좀 부정적인 좀 단점으로 본다면 정서적인 거리감이 좀 있어요. 왜? 배우자 자리에 있는 내 배우자가 정관인데 관이죠, 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포옹하고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에서 사랑을 항상 첨가해야 돼요. 곁들여야 된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조로워요. 왜 단조로워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경자 할 때는 신선한 자극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신사일주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정적이야가 아니고요. 삶의 루틴이 좀 정적이에요. 크게 막 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남녀의 관계 또한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조금씩 주고 어떠한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관계가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좀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과 관계보다 이게 중요해요. 사회적 나의 체면. 내가 또 격이 있지. 어떻게 그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좀 단점이 조금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녀의 관계라는 건 이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 보편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한 취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안정적인 것이 있으나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12운성 사지에 해당되는 4개 일주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생부터 했잖아요. 생육, 대로, 왕쇠, 병사, 이제 묘절, 태, 양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음의 구간이라서요. 음적인 얘기 좀 더 양적으로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